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자이고 올해 68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나이에 제가 손자, 손녀들과 편안한 삶을 살거나 여행을 즐기며 노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배운 값비싼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조금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쇼핑을 좀 하러 나가볼까? 기분 전환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간단한 회색 천 재킷과 카키색 바지, 운동화를 신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천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저는 명품 옷을 자랑하거나 재산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외모로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흰색 제네시스 G90을 몰고 강남 프리미엄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고급 패션 브랜드가 모여있는 큰 쇼핑몰입니다. 당시 저는 단지 산책을 하며 새로 나온 재킷 몇 벌을 구경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 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재킷을 항상 좋아했습니다. 재킷은 절대 유행이 뒤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한빈모드라는 패션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독점 컬렉션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여러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할머니는 여기 왜 들어온 거지?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런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 근처에 서 있던 직원과 한 세련된 여성 고객의 시선에서 말이죠. 그 직원은 신혜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나이는 2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몸매를 드러내는 원피스와 윤기 나는 하이힐을 신은 아주 세련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무엇을 찾으시나요? 라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매장을 관리하던 시절에 이런 판매원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항상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새 재킷이 전시된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눈은 중앙에 걸려있는 흰색 양털 재킷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날렵한 커팅과 우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따뜻함과 섬세함을 잃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재킷이네.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손을 뻗어 부드러운 양털 표면을 가볍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매우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밍크 코트, 에르메스 캘리백, 프라다 하이힐. 그녀가 착용한 모든 것이 고가의 명품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왔으며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필요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가르칠 교훈의 일부가 될 것이다. 내가 그 코트를 감상하고 있을 때 한수진이 다가와 내 눈앞에서 그 코트를 확 낚아챘다. 그녀는 코트를 들고 나를 힐끔 쳐다보며 마치 내가 그것을 만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 코트, 할머니도 마음에 드세요? 그런데 제 생각엔 이게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녀는 비웃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것이 진심 어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그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도발이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평생 동안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기 때문이다. 옷을 더 잘 입고 더 비싼 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말이다. 맞아요. 그 코트는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 판매 직원 신혜진이 나타났다. 그녀의 태도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한수진에게 다가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언니,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르시네요. 이 코트는 언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디자인 몇 가지도 가져다 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내가 여전히 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비꼬듯이 말했다. 할머니, 저기 저쪽에 할인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할머니께 더 잘 어울릴 만한 코트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매장에 있던 여러 고객이 나를 돌아보았다. 어떤 사람은 피식 웃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를 젓고 지나갔다. 나는 마음속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약해 보일 수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일과 삶의 압박에 맞서며 단련한 나의 습관이었다.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 옷은 제가 직접 고르는 편이 좋아요. 나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혜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웃고 돌아섰다.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여기 모든 제품은 할인되지 않는다는 점만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매장을 나서며 고개를 높이 들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나는 단지 코트를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자존심도 되찾을 것이다. 한빈 모드 매장을 나서며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신혜진 직원의 비꼬는 말투, 한수진의 거만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작은 가시처럼 날카롭게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정을 찾으려 했다. 내 흰색 제네시스 G90은 주차장 끝 구석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하지만 시동을 켜는 대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굳이 이를 키울 필요가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한때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깨달았다. 내가 계속 침묵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노인들을, 검소하게 입은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니,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이번만큼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가르침을 줄 것인가? 나는 차 안에 앉아 앞을 응시했다. 그때 백미러를 통해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내 머릿속에 스쳤다. 그래, 그 차.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그 차 말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분노나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과 결단에서 나온 미소였다. 나는 집으로 차를 몰았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급하게 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옷장으로 직행했다. 눈앞의 옷장은 내가 한때 사랑했지만 거의 입지 않았던 옷들로 가득했다. 흰색 양털 코트, 샤넬 리미티드 에디션 가방, 지미 추 하이힐, 그리고 세련된 선글라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마치 오늘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오늘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누가 진정으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지. 나는 가장 완벽한 옷차림을 선택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흰색 양털 코트. 안에는 연한 회색 니트 원피스. 반짝이는 지미 추 하이힐. 그리고 손에는 샤넬 리미티드 에디션 핸드백. 이 가방은 내가 은퇴한 해에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 이 가방이 빛을 발할 이유가 생겼다. 마지막으로 나는 차고로 향했다. 차고 한가운데 흰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차는 2년 넘게 운행하지 않았다. 한때 이 차는 내가 패션 매장을 이끌던 영광의 세월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은퇴 후 나는 소박함을 선택했고 그 차는 차고에서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다. 오늘 나는 그 차를 다시 한번 빛나게 할 것이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롤스로이스의 엔진 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자의 포효 같았다. 이제 때가 되었군.
흰색 롤스로이스 팬텀은 천천히 강남 프리미엄몰이 주차구역으로 진입했다. 차가 등장하자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롤스로이스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차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일반 주차장이 아닌 VIP 주차구역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주로 특별한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한 경비원이 달려나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몸을 숙이며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저으며 차 문을 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리고 자신감 있게 걸었다. 흰색 양털 코트는 내 발걸음에 맞춰 부드럽게 흩날렸고 지미 추 하이힐의 굽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분명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몇 초간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내 존재 자체가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으니까. 나는 한빈 모드의 자동문을 통과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모든 직원들이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신혜진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입이 약간 벌어졌다가 급히 다물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듯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은 어떤 걸 찾으시나요? 혜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매장을 둘러보았다. 내 시선은 양털 코트가 전시된 진열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수진이 서 있었고 에르메스 가방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고 순간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저 할머.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시선을 피했다. 나는 곧장 진열대로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에 그녀가 내 손에서 빼앗아갔던 바로 그 흰색 양털 코트를 만졌다. 나는 신혜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거 주세요.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 다른 디자인도 몇 가지 더 입어볼게요. 신혜진은 2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한수진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정말 옷이 잘 어울리십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었다. 말이 필요 없는 교훈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깨달았다. 절대로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피팅룸에서 나왔다. 내 몸에 완벽히 맞는 깨끗하고 우아한 흰색 양털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날렵한 재봉선이 어깨와 허리를 감싸며 품격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매장 안에 있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모두가 동작을 멈추고 정적이 흘렀다. 신혜진, 나를 한때 경멸하던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거만한 표정이 없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고객님, 그 코트가 정말 고객님께 잘 어울립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다른 디자인도 더 가져다 드릴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분명했다. 기억나요? 당신이 저에게 할인구역에 가보라고 했던 분이죠. 맞나요? 순간 신혜진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몸이 굳은 채 두 눈이 커졌고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매장 안은 침묵에 빠졌다. 주변의 고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분이 누구지? 어디서 저렇게 권위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아까 직원이 저분을 무시하지 않았어? 신혜진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화내지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배웠다. 침묵과 행동이 때로는 꾸짖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의 사과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이 깨닫는 거예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무시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을. 내가 돌아섰을 때 나는 한수진이 여전히 진열대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까처럼 거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살짝 피했지만 나는 그녀가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곧장 진열대로 걸어갔다. 전에 그녀가 내 손에서 빼앗아갔던 그 코트가 걸려있는 곳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 코트를 집어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코트 가져가실 건가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한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예전에는 이런 은근한 신경전에서 항상 그녀가 이기는 쪽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전처럼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힐끗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아니에요. 고객님이 가져가세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 코트가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한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운 듯 뒤로 물러섰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곧장 계산대로 걸어갔고 주변에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다. 신혜진은 카드 단말기를 들고 나를 따라오며 공손히 말했다. 고객님, 제가 바로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장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더 보시겠어요?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해서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나는 웃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다. 나는 단지 부드럽게 말했다. 이 코트를 살게요. 하지만 몇 가지 더 입어볼 거예요. 가게에서 가장 비싼 옷들로 가져다 주세요. 신혜진의 얼굴은 마치 큰 상을 받은 사람처럼 환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너에게 줄 교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한수진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진열대 근처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더 깊게 숙였다.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녀가 배워야 할 교훈을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산을 마친 후 나는 계산대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신혜진과 한수진이 나란히 서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 미소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매장 안의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입는 옷이나 드는 가방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나는 신혜진과 한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두 분이 단지 겉모습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쓰고 천천히 매장을 나섰다. 지미 추 하이힐의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다. 자동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신혜진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저분이 누구지? 마치 패션 대기업의 회장님처럼 보이지 않아? 나는 살짝 웃었다. 아니,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들이 교훈을 깨달았으면 그걸로 충분해. 흰색 롤스로이스 팬텀은 조용히 떠났다. 등장할 때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 그날로부터 약 2주 후 나는 한빈 모드 매장을 다시 찾기로 했다. 이번에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지도 않았고 흰색 양털 코트나 샤넬 가방을 들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가장 단순한 옷을 입었다. 회색 천 재킷, 카키색 바지, 운동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매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다. 신혜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나를 외면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매우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은 어떤 것을 찾으시나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짝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지난번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거만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이었다. 신혜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새로운 코트 모델을 추천해 주었고 내 취향을 물어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내가 한 코트를 바라보며 멈췄을 때 그녀는 지난번처럼 길을 막거나 코트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른 두 가지 모델을 가져와 나에게 말했다. 이 두 모델도 고객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서 코트를 받았다. 사과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녀의 행동에서의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피팅룸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 한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 씨, 이 가방 다른 색상도 있나요? 한수진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거만한 톤이 아니라 훨씬 부드럽고 가벼운 음색이었다. 나는 피팅룸에서 나와 그녀와 다시 마주했다. 이번에는 한수진이 나를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난번 우리가 만났을 때 그녀는 나를 비웃고 경멸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변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여전히 가방을 사는군요. 잊지 마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방에 있지 않아요. 한수진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매장을 떠나기 전에 한빛모드 매장의 매니저가 나타났다. 그는 늘 바쁘게 계산서를 처리하고 재고를 점검하던 중년 남성이었다. 오늘 그는 직접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 매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변화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매장이 진정으로 달라지고 싶다면 서비스 문화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니저는 나의 말을 매우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나는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정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문화를 교육하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 직원들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익명 고객 평가 시스템, 외모, 나이,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고객을 존중하는 정책. 매니저는 즉시 동의하며 말했다.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이 제안들을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3달 후, 나는 매장을 다시 찾았다. 매장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신혜진은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한 직원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고객 서비스 팀장이 되어 신입 직원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은 고객이 매장에 들어설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더 이상 외모로 고객을 평가하는 모습은 없었다. 매장벽 한쪽에는 한 문구가 붙어 있었다. 고객을 존중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매니저는 나에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 방문에서 나는 우연히 한수진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녀가 화려한 옷이 아닌 단순하고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객님,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쇼핑몰 근처 작은 카페의 창가에 앉았다. 고객님, 있잖아요. 저는 그날 고객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한수진이 말했다. 예전에는 제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똑똑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어요. 돈은 가방을 살 수는 있지만 존중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어떤 교훈은 2번 말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커뮤니티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한 명이 직원, 한 명이 고객, 그리고 한 매장도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부터의 변화예요. 나는 한빛 모드 매장을 다시 찾지 않았다. 다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
한수진, 신혜진, 그리고 그 매장의 전체 시스템까지도 변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또한 변했다는 것이다. 그날 나는 단지 그들에게 교훈을 준 것만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도 교훈을 얻었다.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때로는 당신 자신도 스스로의 편견에 갇힐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편안히 살며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자녀들이 저를 챙겨주기만을 기다리며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일에서 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성공이란 많은 돈과 재산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 몰두하며 젊은 시절의 모든 것을 패션 매장 체인을 구축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 시절은 매우 큰 압박이 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가장 활력이 넘쳤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매출, 경쟁사, 그리고 고집스러운 직원들과의 전쟁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직에서 물러나 은퇴한 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공허해졌습니다. 더 이상 긴장된 회의도 없고 내가 결정을 내려줘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깊은 공허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이 없을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직함과 지위가 나의 유일한 가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정상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제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영광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자신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은퇴 초기, 저는 남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많은 곳을 간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판매원, 경비원, 청소 직원들, 회장으로 있었을 때 저는 항상 그들 곁을 바쁘게 지나치며 그들 중 아무도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화려한 조명을 벗어나고 나서야 나는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기반을 이루는 사람들임을 깨달았다. 내가 얻은 두 번째 교훈은 이렇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절대 아무도 무시하지 말라. 한빈 모드 매장에서의 경험은 이 교훈을 더 깊이 새기게 해주었다. 나는 신혜진과 한수진의 경멸 가득한 눈빛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외모 때문에 판단받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 나는 예전에 내가 항상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위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신혜진에게 화내지 않았고 한수진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너무나도 예전에 나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 돈, 외모가 인간의 진정한 가치라고 믿었던 나와 말이다. 그러나 그 경험 후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걸친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친절에 있다. 그날 내가 흰색 양털 코트를 입고 한빈 모드 매장에 들어섰을 때 나는 내가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보길 바랐다. 옷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로 말이다. 나는 고함을 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 소리칠 필요는 없었다. 적절한 순간에 침묵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얻은 세 번째 교훈은 이렇다.
침묵은 때로 모든 말보다 강력하다. 우리는 종종 논쟁하거나 큰 소리를 내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정한 힘은 차분함에 있다. 내 침묵은 신혜진과 한수진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모든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사건 이후 나는 패션 매장 시스템의 전략 고문이 되었다. 나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교훈을 전하기 위해 돌아왔다. 처음 회의에서 나는 모든 매장 관리자들에게 내가 한빈 모드에서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단지 내가 느꼈던 것과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야기를 다음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사람을 진심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만 본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보았고 또 몇몇은 눈을 깜빡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모습을 보았다. 내가 얻은 마지막 교훈은 이렇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만약 내가 단순히 신혜진이나 한수진을 비난했다면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포용의 길. 그들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는 길. 6개월 후 내가 한빈 모드 매장을 다시 찾았을 때 신혜진은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멀리서 나를 보자마자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무엇을 찾으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거만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누구인지 알릴 필요는 없었다. 단지 그들이 자신의 교훈을 배웠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인생은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매일, 매 경험이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내려갑니다. 어떤 페이지는 눈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페이지는 웃음으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어떤 페이지가 되든 우리는 그 책을 끝까지 써야만 합니다. 나는 깨달았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부유한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양털 코트나 롤스로이스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에 대해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